네, 반갑습니다. 5월 15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좀 다행스럽게 끝났습니다. 주 초반에는 약간의 이제 변동성 예상을 좀 하긴 했었는데 2차 전지가 아침부터 많이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좀 나빴었죠. 자, 근데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그래도 낙폭을 조금 회복해 주면서 코스닥은 마이너스가 여전하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동차 관련주들 움직임들 계속적으로 강세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외국인들이 순 매도로 마감했다는 거죠. 마지막에 털어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오늘도 뭐 계좌 상황 들여다보시면 그렇게까지 뭐 마이너스가 나왔다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만 조금 약세를 좀 보였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 모양이 아주 좋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일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플러스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제 미국 쪽 상황을 봐야 되겠죠. 네,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잘 돼버리면은 주가 상승은 당연하게 나올 테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저점 지지에 대한 부분이 확고하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소폭 상승으로 어느 정도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제 지표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형태의 모습이 이제 이번 반등을 통해서 좀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됐는데, 조금 시간을 길게 본다면 다음 주 정도까지는 생각해봐야 되겠죠. 보통 데드크로스 나오고 나서 아래쪽 지지 테스트하는 이런 박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또는 그보다 조금 더 길게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 후반이죠. 오후부터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시 시점으로 해가지고 주가 상승 포인트가 만들어졌고요. 실질적으로 올라간 거는 2시부터죠. 네, 이제 2470포인트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막판에 들어온 부분들이 금융투자 쪽입니다. 그래서 지수 이쯤이면 저점이야 라는 생각으로 매수가 들어왔을 거다 생각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왔지만은 약간 좀 부족하죠. 네, 아침에 떨어진 부분들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마지막에 좀 끌어올린 모습들이 2차 전지 쪽으로 좀 기울어지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가는 마이너스로 마무리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담감들은 여전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들이 잘 가다가 마지막에 털어먹었죠. 이 털어먹은 부분을 금융투자가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대로 쭉 유지가 되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마지막에 금융투자하고 외국인하고 서로 바꿔치기 한 듯한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바꿔치기 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도 매도가 더 확장되지는 않고요. 유지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아침부터 순매수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약간 반등 국면으로 갈 수 있겠구나, 저점권을 일단 찝어내는 모습이 좀 있었구나, 터치했구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는 항상 냄새를 잘 맡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냄새 잘 맡는지 한번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시중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일단은 64,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털고 넘어가는 모습이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수가 이제 후반부에도 좀 들어왔을 거라 생각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요. 하이닉스는 낙폭 다 회복해서 보합권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이거 89,000원, 90,000원까지만 올라가게 되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로 넘어가서 큰 문제 없고요. 변동폭이 나와봤자 마이너스 0. 몇 %, 이런 거는 뭐 의미 없죠. 그래서 크게 부담되지 않았다. 오늘 시장 같은 부분도요, 0.16%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만 오늘 전기요금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내려간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하이브 조금 내렸고요. 근데 낙폭 자체가 다 작아요. 1%, 2%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모양새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쪽은요, 에코프로뱀이 1.76까지 아래쪽 꼬리나고 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알 수가 없죠.
아침에 이제 21만원까지 내려갈 때는, 일단 확실한 데드크로스가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됐었는데, 이렇게 또 올라가 버리게 되면, 반등이 나가면은 데드크로스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지선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건 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또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조금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뭐, 아래쪽에서 받아주는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었던 모양성은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는 모습이고요. LNF가 그래도 조금 올라왔어요. 이건 저점까지 다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뭐 그런 정도고요. 리노공업은 그냥 그대로 쭉 빠져버렸네요. 요거는 네,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 포인트가 계속 나빠지는 모습인데, 이것도 약간 고점권에서 지금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거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경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21만 5천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관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뭐 포스코 DX는 플러스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계속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네, 좀 완화된 듯한 그런 느낌들 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요. 개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개별 종목도 보시면은 소록수란 종목이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래 ING, 그리고 1승, 네, 1승, 그 다음에 디젠스, 오렌트전공, 지엔코,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 보였는데, 대부분이 보면 시가총액이 작아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움직였고요. EV 첨단 소재가 1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경고딱지 붙어 있기도 하고요. 이거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합니다. 따라 들어가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이어 관련해서 오늘 금호 타이어가 강세를 보였죠. 오늘 한국 타이어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금호 타이어가 오늘은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에서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자, 아진산업은 오늘 실적 발표 나오면서 장중에 5,99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 넘어갔으면은 아마 오늘 상한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죠. 실적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빵 튀었는데 10%대 마무리됐어요. 이거 굉장히 강한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대원광업 이런 것들도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PHA 역시 마찬가지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볼게요. 자, 오늘 상승 포인트는 크게 변하지 않았네요. 1.7%. 아침에 1.34 정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아침하고는 크게 달라진 모습은 아니네요. 그래서 크게 올라간 종목은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중에서도 뭐 크게 올라간 종목이 있다라면은 오늘 괜찮은 상황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저기 하락률도 한번 가볼게요. 하락률 DYP 이거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직접 아니라 하더라도요, 네, 이런 영향을 좀 받아 있는 상태에서 반대 매매 나서 주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더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은 뭐 하락 종목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하한가도 없네요. 그래서 변화는 좀 있습니다만, 네, 뭐 그런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체시스, 이것도 뭐 잘 올라가다 뚝 떨어진 모습이네요. 라운피플, 유닛은, 뭐 계속 떨어진 종목들도 뭐 낙폭이 좀 커지게 된다라면 좀 부담감이 좀 생기겠습니다만, 네, 10% 이하라면은 오늘은 좀 지켜볼만 하겠죠. 네. 자, 하락폭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3.5%. 이게 변화가 없네요. 네, 그러면은 1.5, 3.5. 재수없으면 오늘, 네, 한 2%까지도 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종목을 잘 골랐느냐, 못 골랐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계좌가 마이너스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마이너스로 가더라도, 뭐, 마이너스 한 0. 몇 프로 정도, 0.2, 0.3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마이너스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요 상황은 조금, 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종목에 대한 포인트들이, 이렇게 좀 하락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라면 그런 부담감들이 좀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다 그래가지고 신일전자 지금 2200원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정고점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이제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또 잘 이끌어서 수익권, 네, 지금 수익권 들어가셨죠? 네, 수익도 한번 잘 내보시기 바랍니다. 또 잘 끌고 올라가면은 이제 계절성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팔아먹을 기회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뭐 크게 뭐 별로 부담될 만한 내용은 오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에서 에코프로 BM 매수가 들어왔어요. LNF 마지막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금융투자 쪽일까요? 네, 에코프로 BM LNF 네, 얘네들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즉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들어온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떨어졌다라면 이제 공매도 환매 얘기도 좀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종목은 많이 팔지 않았네요. 매수 쪽으로 많이 들어왔지만 매수도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뭐 인버스 그 다음에 레버리지 같이 막 혼조해서 샀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매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 쓸어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고 삼성전자 순매수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기관 총계를 보게 되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팔아먹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큰 어떤 영향력을 주거나 그런 정도의 어떤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크게 작용하진 않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 쪽으로 좀 작용이 됐는데 그게 에코프로 BM, LNF 이 2차전지 삼형제로 집중되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홈드부에 포함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외국인들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와 있고요. LNF 순매도로 갑니다. 그 다음에 SDI, 코스모 신소재 등등등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나노 신소재도 오늘 변동성 많이 줄였는데, 요거는 순매수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공매도가 되는 종목인가요? 그러면 공매도 환매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공매도 가능 종목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위에서부터 많이 떨어졌거든요. 사실 한 40% 정도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라면 공매도 환매가 좀 들어왔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쯤이면 됐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관점을 한번 보실 수 있겠고요. 아직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말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기아 이런 TNL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왔고, 오늘 LNF 매도, 그 다음에 그 리노공업,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매도는 계속 있네요. 뭐 그런 식입니다. 뭐 특이한 부분은 없어요. 매도를 많이 했다는 부분도 없고 매수 많이 한 것도 없는데, 매도 쪽에서는 LNF와 리노공업이 조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를 매수한 만큼 하이닉스 매도 쳤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보다는 전기 전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러브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뭐 리스크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큰 부담감은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 부채 협상이 조금만 실마리를 좀 잡게 된다라면 미국 시장 분위기 좋아지면서 주 중후반으로 달려갈 때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도 좀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요, 오늘 저녁 방송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유튜브에서만 진행되죠. 9시에 진행하는 무료 방송에 오시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저녁 9시에 또 유튜브에서 네, 무료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저녁 맛있게 드시고 이따가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